윤 대통령은 이르면 29일 순차적으로 통일부 장관과 산자부 장관, 방송통신위원장, 국민권익위원장 등 10곳 안팎의 장차관 인사를 단행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특히 이번 인사 단행에서는 그동안 언론에서 물망에 올랐던 신임 통일부 장관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로 각각 김영호 성신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와 박문규 국무조정실장이 유력하게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보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월요일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번 주 중 일부 장 차관의 인사가 단행될 것으로 보인다라면서도 다만 인사권자인 윤 대통령이 결정할 사안이기 때문에 변동될 가능성도 있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이번 인사 단행은 집권 2년차를 윤 대통령이 차관 인사를 통해 국정 동력을 확보하겠다는 방침이 담긴 것으로 전망됩니다. 특히 이번 인사에서 가장 주목받던 통일부 장관인 국민의힘 사선 의원인 권영세 장관은 일찍이 대통령에게 사직 의사를 강하게 피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통일부 장관 후임으로 거론되는 김영호 성신여대 교수는 2011년 이명박 정부에서 통일비서관을 지냈으며 현재 윤석열 정부 통일미래기획위원장으로 재직 중입니다. 또 이창양 산업부 장관 후임으로는 박문규 국무조정실장이 단수 후보로 추천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아울러 방송통신위원장에는 이동관 대통령실 대외협력특보, 권익위원장에는 김홍일 전 부산고검장을 지명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일부 언론 보도에 의하면 19개 부처 중 10곳 안팎의 차관이 교체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외교부, 통일부,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환경부, 해양수산부 등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의 핵심은 현 정부의 국정철학과 기조를 제대로 이해하고 파악하고 있는 대통령실 비서관들을 차관에 앉히는 방안을 최종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중에서도 거의 확실시되고 있는 외교부의 경우 이도훈 2차관이 주러시아 대사로 이동하고 오영주 주베트남 대사가 2차관을 맡는 안이 유력하다고 전해집니다. 이와 더불어 대통령실 김호진 관리비서관이 국토교통부 1차관으로, 임상준 국정과제비서관은 환경부, 박성훈 국정기획비서관은 해양수산부, 서승우 자치행정비서관이 행정안전부 차관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상 KUMC TV 뉴스 다보나였습니다. 수도권 기독교총연합회 수기총은 6월 26일자로 기독일보에 전면 광고를 게재하며 21대 국회에서 기독교의 성경적 가치관을 반대하며 가정 파괴와 동성애, 동성결혼을 옹호하는 8대 악법을 발의한 국회의원들의 명단을 공개했다고 밝혔습니다. 강지윤 기자입니다. 이번 명단 공개를 통해 대표회장 김성규 목사와 사무총장 박종훈 목사를 중심으로 하는 수도권 기독교총연합회는 41명의 국회의원들이 기독교의 성경적 가치관에 반하여 가정을 파괴하고 창조 질서를 거스르며 동성애와 동성결혼을 옹호하는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수도권 기독교총연합회는 다음과 같은 활동을 전개할 것을 천명하였습니다. 먼저 8대 악법뿐만 아니라 모든 비성경적 가치관을 조장하는 법안들의 철폐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둘째, 이런 악법을 발의하거나 동조하는 의원들에게는 제재를 가해주는 것을 각 정당에 요구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해당 정당에 대한 지지를 철회할 것입니다. 셋째, 악법을 발의한 의원들의 신분을 모든 매체와 수단을 동원하여 전 국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리겠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악법에 동조하지 않는 후보와 정당을 지지하여 악법을 발의한 의원들의 차기 22대 국회 출마를 저지할 것이며 국민들의 지지와 주의를 악법 반대에 집중시킬 것입니다라고 발표했습니다. 한편 이날 발표한 41명의 의원은 대다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으며 자세한 의원 명단은 화면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수도권 기독교 총연합회는 이번 명단 공개를 통해 국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독려하고 기독교의 가치관과 가정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확산시키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이를 통해 국회의원들의 책임과 역할에 대한 대중의 인식을 높이고 사회적인 변화와 안정적인 가정 환경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상 KUMC TV뉴스 강지윤이었습니다. 서울 마포 3지역구 출신인 무소속 정진술 서울시의원이 불륜과 낙태, 유산 등의 이유로 더불어민주당에서 제명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제명은 민주당 징계 처분 중 가장 엄격한 조치입니다.
정 시의원은 이전에도 사생활 관련 의혹이 제기되었으나 품위유지 의무 위반 이외에는 구체적인 내용이나 사실관계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김경화 앵커가 보도합니다. 데일리안이 확인한 민주당 서울시당 윤리심판 결정문에 따르면 민주당 서울시당 윤리심판원은 지난 3월 31일 회의를 열고 정 시의원에 대한 제명을 결정했습니다. 이 결정은 당의 윤리규범 5조인 품위유지와 윤리심판원 규정 14조인 윤리규범 위반 및 땅의 품위 훼손 등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어 중대한 위반 사항으로 간주되었습니다. 윤리심판원은 결정문에서 제명의 구체적인 이유로서 상대방 여성과의 부적절한 만남 시기와 장소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의 불쾌성, 혼외관계에서의 임신과 낙태, 유산 등의 반복, 상호 간의 폭행과 폭언, 합의의 부재로 인한 갈등의 지속, 국회의원 보좌관 및 서울시의원으로서 높은 윤리성 요구 등을 언급했습니다. 또한 결정문에는 민주당 내에서 검찰로 이어지는 중앙당 윤리감찰단도 윤리심판원에게 제명 사유자는 배우자와 자녀를 둔 가정의 구성원으로서 2018년 서울시의원으로 당선된 선출직 공직자의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혼외 여성과의 관계로 인해 임신을 유도하고 낙태를 시도함으로써 선출직 공직자로서 품위를 중대하게 훼손하였다고 의견을 표명했습니다. 정 시의원은 민주당 정청래 의원의 보좌관 출신으로 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을 거쳐 2018년에는 서울시 마포3 선거구 광역의원 선거에서 선출되었습니다. 그는 작년 지방선거에서 재선에 성공하며 민주당 서울시의회 원내대표를 역임한 적도 있습니다. 한편 정 시의원은 모든 혐의를 강력히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는 25일 언론과의 통화에서 불륜, 낙태 등에 대해 거짓말이며 결코 그런 일이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품위유지 의무 위반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질문에는 개인적인 사생활 문제로 언급하기 어렵다고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한편 서울시의회는 윤리특별위원회를 소집하여 정 시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심의하고 있습니다. 징계 여부와 수위는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거쳐 최종적으로 결정될 예정입니다. 정 시의원은 윤리특위에게도 동일한 이유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밝히지 않은 채 성비위는 아니며 품위유지 위반으로 인해 민주당에서 제명당한 것만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은 제명은 당적으로부터 박탈하는 조치로 민주당의 당원과 당규에 의한 징계 중 가장 엄격한 처분이라며 정 시의원의 제명 사유가 실제로 존재한다면 그 내용을 상세히 밝히고 국민의 심판을 겸허히 받아야 할 것이라고 요구하였습니다. 이상 KUMC TV뉴스 김경화였습니다. 6월 26일 연방 판사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그의 공동 피고인 월트 노타가 관련된 기밀문서 사건에서 84명의 증인 명단을 비공개로 제출해달라는 특별 검사인 잭 스미스의 요청을 거부했습니다. 금요일에 제출된 스미스의 신청서는 증인 명단을 트럼프에게 비밀로 하고 트럼프가 이 사건에 대해 증인과 직접 소통하는 것을 금지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승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트럼프가 대통령 시절 임명한 에일린 캐넌 미국 지방판사는 검찰이 왜 증인들의 이름을 외부에 알리지 않고 봉인해야 하는지, 왜 문서를 수정하거나 부분적으로 봉인하는 것이 부적절한지 설명하지 못했다고 명령에서 밝혔습니다. 캐넌의 명령에 따르면 트럼프의 변호사들은 스미스의 신청에 대해 아무런 입장을 밝히지 않았지만 이 행과 같은 측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권리는 유보했습니다. 또한 캐넌은 수많은 언론사가 수정헌법 제1조 및 관련 법 원칙을 인용하여 스미스의 신청에 반대하는 법원 서류를 제출했다고 말했습니다. 연방판사 캐넌은 판결문에서 앞서 언급한 자료를 검토한 결과 정부의 신청은 편견 없이 기각되며 개입 신청과 그에 첨부된 대리인 출석 신청은 무의미한 것으로 기각됩니다. 라고 적었습니다. 정부의 신청서는 법원에 명단을 제출하는 것이 왜 필요한지 설명하지 않고 명단을 대중이 볼 수 없도록 봉인하는 것을 정당화하는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않으며 부분 봉인, 삭제 또는 봉인 이외의 수단을 사용할 수 없거나 불만족스러운 이유를 설명하지 않으며 제한된 봉인의 기간을 명시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연방특별검사 스미스는 6월 23일에 제출한 신청서에서 정부가 트럼프의 법률팀에 비공개로 유지하기를 원하는 증인 명단을 제공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법원은 트럼프가 무죄를 주장한 6월 13일 기소 당시 트럼프에게 노타 또는 이 사건과 관련된 증인들과 어떠한 연락도 하지 말라고 지시한 바 있었습니다.
트럼프는 임기 이후에도 보관된 민감한 기밀 문서와 관련된 37건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 문서들은 작년 8월 FBI가 플로리다에 있는 트럼프의 마러라고 부동산을 급습하는 과정에서 압수한 것입니다. 연방특별검사 스미스는 6월 13일 소송 과정에서 트럼프가 해당 문서를 보관하고 해당 정보에 접근할 권한이 없는 개인과 공유했으며 노타에게 모든 자료를 당국에 넘기는 대신 마러라고에 있는 상자를 옮기도록 지시해 수사를 방해함으로써 연방법을 위반했다는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트럼프는 결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언론과 지지자들에게 여러 차례 발언을 통해 2024년 대선 라이벌인 현직 대통령 조 바이든이 법무부의 기소와 압수수색을 무기화한 것으로 몰아붙였습니다. 지난주 캐논은 당초 재판 날짜를 8월 14일로 정했는데 이는 약 7주 앞으로 다가온 시점입니다. 스미스는 재판 시작일을 4개월 연기해 달라는 별도의 신청서를 제출하여 12월로 미뤄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는 원래 예정된 날짜에 재판을 진행하면 충분한 준비 시간을 확보할 수 없어 변호인과 정부 모두의 이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사건에는 기밀 정보가 포함되어 있으며 트럼프의 변호사는 몇 가지 기밀 문서에 액세스하는 데 필요한 최종 보안 허가를 요청하고 받아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최대 60일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트럼프의 변호사가 임시 보안 허가를 받기 위한 절차는 이미 진행 중이었습니다. 특별검사 스미스는 금요일에 기밀정보 절차법 CIPA에 따라 기밀정보 보안 책임자를 요청하는 별도의 동의서를 제출했습니다. 이 신청서에는 기밀정보와 관련된 사건의 특정한 추가 시간 요건을 도입하는 CIPA가 재판 절차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CIPA에 따라 당사자는 기밀정보와 관련된 사건의 기소와 관련된 모든 가능한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재판 전 회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연방판사 캐논은 이 사건에서 기밀 자료가 어떻게 처리될 것인지 논의하기 위해 7월 14일 심리를 월요일에 별도의 순서로 정했습니다. 또 기밀 정보 보안 책임자의 임명도 승인되었습니다. 이상 KUMC TV 뉴스의 이승주였습니다. 대한불교조계종에 소속된 스님 중에 SNS계 최고의 인기를 얻고 있었던 도연 스님이 위장 이혼 의혹으로 인해 환속을 신청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조계종은 도연 스님이 제출한 환속제 적원을 접수하고 관련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도연 스님은 SNS 활동을 중단하고 자숙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오해란 기자입니다. 조계종은 도연 스님과 같이 환속을 원하는 승려가 승직을 포기하고 환속을 위해 총무원에게 환속제 적원을 제출해야 한다는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도연 스님은 이에 따라 환속제 적원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계종 총무원은 종원 종법에 따라 제적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도연 스님에 대한 의혹은 이전에 아이를 둔 아버지라는 주장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도연 스님은 결혼을 허용하는 작은 불교 종파에 속해 같은 종파의 여성과 결혼하고 첫 아이를 낳은 후 조계종으로 옮기면서 위장 이혼을 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 도연 스님은 조계종 입적 이후에도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며 둘째 아이가 태어났다고 밝혀졌습니다. 도연 스님은 이번 논란에 대해 SNS 활동을 중단하고 자숙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는 최근 불거진 논란과 의혹에 대해 해명과 반론을 제기하지 않고 원래대로 활동하는 모습에서 불편함을 느낀 분들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도연 스님은 또한 조계종 종단에 부담을 주고 좋지 않은 영향을 준 것에 대한 책임을 느낀다며 당분간 자숙하고 수행과 학업에 정진하는 시간을 보내도록 하겠다고 전했습니다. 도연 스님은 전자공학과 출신으로 카이스트에 입학한 후 출가하였으며 동국대 인도철학과 대학원에서 철학박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현재는 봉은사에서 명상지도법사로 활동하고 있으며 명상법과 생활의 지혜에 관한 유튜브 채널인 마음챙김 도연TV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도연 스님의 위장 이혼 의혹과 함께 조계종에서 진행 중인 환속 절차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도연 스님의 환속 절차와 이후의 결론은 조계종 내부 및 불교 신자들에게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대한 추후 발전과 도연 스님의 활동 재개에 대한 관심이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KUMC TV 뉴스 오해란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저희 KUMC TV 뉴스를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까지 설정해주시면 저희들이 뉴스 제작에 큰 힘이 되어 주십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건강하시고 안녕히 계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